수강생 사례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감정가가 한 6억 5천 정도가 됐었어요. 낙찰을 4억 8천으로 받으셨거든요. 13가구입니다. 대출을 낙찰가의 90%를 받으셨어요. 초기 실투자금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13가구를 다 월세로 세팅을 했더니 투자금은 회수가 되고 월세가 또 나오죠. 시세보다 1억 대비 수익이 확정이 났었고요. 지금 순월세가 이제 제외를 하고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 수익률은 다가구 훨씬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가구랑 아파트 빌라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물주입니다. 첫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다가구 경매랑 아파트 경매의 차이점 둘 다 해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둘 다 당연히 해봤죠. 아파트는 최근에도 했었고요. 3, 4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첫 시작은 이제 빌라로 시작을 하고 아파트도 투자를 계속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로 넘어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가구로 넘어갔다는 건 다가구가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훨씬 좋죠.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 유료 경매지를 통해 가지고 물건수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지금 아파트에 전국적으로 나온 게 약 한 2,800건 정도,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7배 정도 물건이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경쟁률이 다가구가 훨씬 더 높나요? 경쟁률은 오히려 아파트가 더 높습니다. 다가구는 아무래도 입찰 수가 아파트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죠. 왜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시세 조사도 파악하기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 가지 않고 입찰서를 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하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임장을 가지 않으면 입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부도 당연히 해야죠. 제가 처음에 다가구를 시작했었을 때만 해도 다가구 전문 강의는 별로 없었어요. 책도 없었고 복귀 임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다 경험해 가지고 수익을 냈었던 거죠. 수익률과 리스크의 측면에서 아파트랑 다가구의 차이가 좀 있는지. 아파트랑 다가구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잘 주진 않아요. 다 단타를 하고요. 이제 월세 주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익률이 훨씬 낮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 일반 매매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이에요. 근데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이 2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월세가 3천에 130이에요. 그럼 세를 놓게 되면 실제로 대출 2억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5%로 봤었을 때 이자가 월 8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자를 제외하고 월세를 130을 받으니까 순월세가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매수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월세 낀 물건을 살려고 했었을 때 실투자금이 약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4억도 없지만 만약에 4억을 들여가지고 수익률로 계산해 봤었을 때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4억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1.5%가 나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경매로 물론 이제 싸게 받으면 월세를 놔도 괜찮긴 하지만 월세를 놔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기 매도를 한다든지 다음 투자를 생각해서 전세로 놓는 경우가 많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황금성이 좀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매도가 가능하지만 다가구는 기본적으로 황금성이 좀 좋은 물건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만 또 저렴하면 팔리긴 하겠지만 가격을 굳이 깎아가지고 빨리 팔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가구는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보유할 생각으로 다가구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강생 사례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감정가가 한 6억 5천 정도가 됐었어요. 낙찰을 단독으로 4억 8천으로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13가구입니다. 대출을 낙찰가의 90%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초기 실투자금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13가구를 다 월세로 세팅을 했더니 투자금은 회수가 되고 월세가 또 나오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낙찰 받자마자 시세보다 1억 대비 수익이 확정이 났었고요. 지금 순월세가 이제 제외를 하고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로만 봤었을 때는 아파트랑 다가구랑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월 수익률은 다가구가 훨씬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가구랑 아파트 빌라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죠. 수강생들 중에서도 또 다가구에 관심을 왜 가지셨냐라고 물어보면 본업이 너무 바빠서 짬을 내서 입찰을 갈 수는 있는데 입찰 갈 때마다 휴가도 내야 되고 연차도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가구 한 건만 받아서 이자 빼고 200에서 300 정도 들어오게 하면서 내 본업에 집중하다가 2, 3년 뒤에 매도 차익 1억 이상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달 전에도 수도권 쪽에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데 임대 주고 건물 관리하시면서 또 본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경매는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세 파악하기가 매우 쉬워요. 제가 실제로 법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걸 조사를 해서 입찰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물건을 쭉 보시다
보시다가 아파트 물건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입찰서를 작성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진짜 1분 만에 입찰이네요. 네, 그거는. 낚싯대처럼 하나만 걸려라. 경쟁이 많아지면 낙찰이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쉽고 물건이 많지만 단점으로 봤었을 때는 낙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낙찰을 받더라도 수익이 좀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안 될 수가 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장단점도 확실하죠. 다가구 경매는 인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명도, 19가구를 어떻게 명도하지? 그리고 시세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가구는 같은 동네에 같은 블록이라 하더라도 코너에 있는 건물인지 안쪽에 있는 건물인지, 토지가 작은지 큰지, 건물 연식이 20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에 따라서 어떤 물건은 5가구가 있고 어떤 물건은 19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봐야 되지만, 다가구는 또 매매 시세를 파악할 때 상가처럼 수익률로 계산이 돼요. 같은 평수를 하더라도 5가구랑 19가구랑 월세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매매가에서 차이가 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출이라는 걸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매 투자할 때는 항상 자금 계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금 계획을 잘못 세웠다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다가구 뭐 10억짜리 들어간다. 그럼 10%면 1억이거든요. 1억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 인식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만 돈을 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단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든다라는 인식 때문에 난 다가구 경매를 해볼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자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도 최소 한 5, 6천 정도는 되면 수강생 분이 낙찰 받으신 그런 다가구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데, 명도 되게 많은 세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다가구 명도 직접 해보셨죠? 당연히 해봤죠. 일단 아파트, 빌라랑 다가구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면 명도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만 명도를 하면 되는데, 다가구는 최대 19가구까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동시에 19세대를 명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확 부담감이 오죠. 저도 사실 그런 부담감은 있었는데, 초기에 이제 빌라랑 아파트 투자를 할 때 한 달 만에 5건을 낙찰을 받고 5건을 동시에 제가 명도를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적었었던 것도 있었고요. 최대 19가구인 거지 15가구짜리도 있고 10가구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가구 진행하다 보면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소액 보증금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라든지 명도 확인서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명도 협상하기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10가구면 5가구 이상은 다 배당을 받으시거든요. 그럼 나머지 4가구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는 명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조급함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사람 급하구나, 내가 이사 비용을 요구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다가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한 분 한 분 상대를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좀 늦어져요. 급한 거는 임차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임차인들은 오히려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다른 분들이랑 계속 명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이랑 이제 연락을 할 때쯤이면 이분은 빨리 포기하고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액 임차인인지 체크를 하고 입찰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배울 때 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인지 미리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좀 명도 저항이 있으실 것 같다 라고 하면 거기에 명도 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입찰가에 반영을 하죠. 마지막으로 아파트 경매 단타를 하면 좋을 유형, 그리고 다가구를 하면 좋을 유형 정의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차라리 좋죠.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취득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럼 최대 12%까지 됩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파트들은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빌라를 통해서 단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제일 최근에 낙찰 받았던 다가구가 있어요. 그게 한 14억대에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사건 열람을 하잖아요. 입찰서도 다 있어요. 2등은 도대체 얼마 썼을까, 누가 들어왔을까 또 궁금하잖아요. 사건 열람해가지고 딱 봤는데 2등이 13억 8천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등이 누구였냐면 법인이었습니다. 취득세 물걸 각오하고 들어왔다. 그렇죠. 법인이면 12%죠. 그러면은 14억 곱하기 12%면 얼마예요? 그거를 감안하고도 남기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기분 째지셨겠다. 저 그때 소주 좀 먹었습니다. 성공하셨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